예측하는 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까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당선된다는 세 곳 중에 하나가 태백시였는데 당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표를 갖고 가고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강대규 변호사는 왜 예측대로 된다고 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18개 시군이 원주 빼고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다 개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투표함을 개봉할 차례예요. 방금 철원 군수에 대해서 김동일 군수 확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읍 단위에 있는 본투표를 까서 그렇습니다. 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단위는 본투표를 열게 되면 다 뒤집어지는 거고요. 시 단위도 본투표를 열게 되면 다 뒤집어질 것이다. 결국 도지사도 본투표를 열게 되면 뒤집어질 것이고 반대로 원주시장 선거는 본투표를 지금 먼저 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치고 나간 거고 민주당이 쫓아올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제가 아까 예측한 대로 1, 2% 내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예측 못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표를 늦게 할 줄 몰랐어요. 네. 지금쯤 되면 18개 시군 중에 한 7, 8개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은 아직 30%도 개표를 못했습니다. 아까 강릉 보니까 17% 개표를 했고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책 차장님도요. 예, 제가 아까 18개 시군 중 14개를 예측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이상호 태백시장 당선자가 당선 확정했다라고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횡성수 후보님도 당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이제 당선 확정이 뜨더군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수성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곳을 탈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득표율 격차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현재까지는 그냥 제 예상대로 일단은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춘천, 원주, 강릉에 아직 개표율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히 여기는 이제 도지사 선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춘천, 원주, 강릉이 이제 강원도 유권자가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제 예상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재 도내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 가운데 결국은 이 후보가 승리를 거둘 것 같다 좀 예측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차장님. 예, 우선은 지금 이제 영동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좀 지금 아까 그 속초시장 선거 같은 경우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고 있다가 다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가 다시 이제 동률로 따라잡은 걸로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언론사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에서 한 번도 뭐 열세를 보인 적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뭐 고성, 양양 뭐 이런 지역들 이길 것이고 제가 가장 관심 가는 중에 현재 시점에서 하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동해시장 선거가 지금 이정학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연 이정학 후보가 끝까지 이 수성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일단 여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우상호 후보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철원. 그 철원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가 도지사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철원에서는 국민의힘 김동일 후보자가 이긴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 확신을 하냐면 방금 전 그 방송에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화면에서 개표율이 그 98.7 정도 나왔는데 그랬는데 그 김동일 후보자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개표를 해도 김동일 후보자가 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홍천 신영재 군수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홍천 사위로서 홍천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신영재 군수님이 아주 군정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위가 군수 후보님 이름도 모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신영재. 그러면 철원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이기나요? 그것도 철원읍을 아직 철원읍, 동송읍을 본투표를 희한한 게 저 군수 후보자는 98.7%가 개표율이잖아요. 도지사 개표율은 지금 아직도 50% 초반대예요. 53%였던가? 그러니까 도지사 후보도 아마 본투표가 들어오면 철원에서도 김지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설사 진다 하더라도 우상호 후보자와 굉장히 격차가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도지사 교육감 18개 시장 군수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
광역 의원과 이제 기초 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예, 사실 광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뭐 싹쓸이 선거라 그래가지고 한쪽 정당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996년부터 30년이 지났고요. 정당 공천제가 실시된 2006년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시대로 휴대폰 몇 개만 클릭을 하면 그리고 또 선거 공보물을 받지 않고 모바일로 받는다 하더라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충분히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풀뿌리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인물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시장 군수는 이러한 정당을 뽑지만 내가 광역 기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뽑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 비율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광역은 반반이 될 것 같습니다. 50%, 50%. 또 기초는 각 지역에 있는 18개 시군 사정에 따라서 7대3 내지 또 혹은 아니면 뭐 5대5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승님? 예, 일단은 좀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동네 이제 광역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당선을 시키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는 최소 2명에서 많게는 한 지역구에서 4명까지 당선될 수 있는 선거구라는 그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현재 도내 광역의원 숫자가 지역구가 47명 그리고 비례대표가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가 지금 단체장 선거랑 이제 도지사 선거 좀 추이를 볼 때 한 54명 중에 최소 한 40석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기초의원 선거의 여야 비율 같은 제가 아까 중대선거구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선거구제 비율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 3인 선거구라고 치면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이 1명 이렇게 꼭 당선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당선되기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겠지만 비율로 보면 한 55대 45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